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자 지문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구체적인 지문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특징들을 몇 가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시의 주제는 서로 배려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의자라는 소재는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소재이죠. 이런 일상적 소재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여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사투리를 사용하여서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고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에는 화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화자의 어머니가 화자에게 직접 말하는 듯한 구어체를 사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시적 화자가 병원에 누구와 함께 가고 있나요? 네, 맞아요. 어머니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왜 병원에 가는지는 바로 이연에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어머니는 어떤 인물인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뒤에 시에 이어지는데요. 바로 어머니는 주제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연 함께 보도록 할게요. 허리가 아프니까, 네, 여기 보니까 병원에 가는 이유가 나와 있네요. 네, 어머니는 바로 허리가 아픈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 고통을 계기로 바로 세상살이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데요. 어떠한 이치를 깨닫는지 그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주제의식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할게요. 허리가 아픈 사람들에게는 어떤가요? 허리가 아프니까 계속 서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앉고 싶고 기대고 싶은 존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의자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본다면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의자는 꽃받침을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꽃도 홀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꽃받침이라는 하나의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특징을 살펴볼 때 사투리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네, 여기 보시면 의자로 보여야 그리고 앉아있는 것이요 에서 보시면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시적 화자에게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자의 상징성을 바로 죽은 사람에게까지 확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큰애 너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가 아니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꽃에는 꽃받침이 의자가 되듯이 바로 아버지한테는 이 시적 화자인 큰애가 바로 의자와도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의자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네, 맞아요. 아버지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연을 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그리고 호박에 딸이도 받쳐야겠다라고 나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도 잘 봐주세요. 바로 지푸라기, 딸이 또한 바로 하나의 의자의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나는데요. 바로 참외와 호박을 상하지 않게 자라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 즉 그것들이란 바로 참외와 호박이겠죠.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주변에 보잘것없는 사물에게도 신경을 쓰는 어머니의 배려와 자비심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화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싸우지 말고 살아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의자란 어떠한 것인가요? 네, 맞아요. 서로를 향해 위로가 되는 존재이며 또한 인간의 삶이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기대어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상대에 대한 배려의 삶을 살아야 함을 어머니께서 이 시적 화자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글의 시를 함께 다 살펴봤는데 어떠한가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아까 앞서 보았던 특징에서처럼 바로 화자의 어머니가 화자에게 직접 말을 하는 듯한 구어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머니의 사투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함께 2번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위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보도록 할게요.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 시에서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유형 어미를 통해서 바람직한 삶에 대한 화자의 당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여러분 여기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바로 화자의 당부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인물의 말을 인용하여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네, 여러분 이 부분은 맞는 답이 되겠죠? 바로 다른 인물은 누구인가요? 네, 맞아요. 시적 화자의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인용해서 바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바로 무엇인가요? 네, 이 시의 주제인 서로 배려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의 변화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여기에는 바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의 변화에 대해서 나타나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의 정서 또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특정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는 방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네, 여기서의 핵심 제재는 의자인데요. 이런 의자라는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5번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 문제 한 개 더 보도록 할게요. 1번, 세상은 허리 아픈 어머니가 안고 싶고 기대고 싶은 의자의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네, 아까 우리가 지문에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큰애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으로서 의자의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네, 아까 시에서 우리 확인했었죠. 지푸라기는 참외가 상하지 않게 자라도록 해주는 것으로 의자의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네, 이 또한 우리가 함께 확인했었습니다. 그 다음 어머니는 화자가 의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 서로를 위로하고 배려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네, 마지막 연에서 어머니가 아들인 화자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보도록 할게요. 어머니는 육체적 고통을 계기로 허리가 아프셨죠. 세상살이의 이치를 깨닫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의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죠. 인생의 허무와 무념무상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뭔가 이상하죠. 어머니는 세상살이의 이치를 깨달으면서 서로가 배려해주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셨지만 그로 인해서 인생의 허무와 무념무상을 깨닫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따라서 틀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으니 함께 풀어보시고요. 이 모든 자료는 남아 아카데미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